네, 지금부터는 돈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MBN골드 백인엽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어제 시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 11월 CPI 발표를 앞두고 극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3% 소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전일 대비 0.0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CPI 발표를 앞두고 일부 수익 중인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웹툰 그리고 OTT, 영화관 쪽이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 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3대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일단 다행히도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7.1% 나왔고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기분 좋은 장을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5일 데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금투세 협의랑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 이슈,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연말 산타 랠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미래나노텍,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2차전지 쪽에서는 최근 조정을 보였던 에코프로를 매수했는데, 일단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단발적으로 매도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아프리카 TV와 SM, 그리고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안랩, CJENM을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최근 상승폭이 컸던 엔터주와 그리고 OTT 관련 종목들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CJENM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은 차익 매물에 조정을 받았는데 기간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와 LNF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JYP 엔터, 그리고 대주전자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우리 증시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봤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거래일에 특징된 섹터와 테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일 특징적인 섹터는 이제 상승 테마에는 중국 코로나 관련 테마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돈보뉴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맞아요. 최근 중국 약국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품귀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 중소형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경보제약과 화일약품,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일양약품과 영진약품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뿌옇게 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대표적으로 위닉스,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웰크론과 오공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원격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 하락 섹터에서는 최근 상승폭이 컸던 OTT, 영화관, 그리고 영상 특수효과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CGV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돈이 보이는 뉴스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짚어주셨던 뉴스들이 아주 좋았거든요. 오늘은 네.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여행항공 관련 뉴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해 국내선 항공 여행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12일까지 전국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 여행객 수가 7,069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훨씬 나은 수치인데요. 지난 2019년도에 6,632만 명보다 한 12.3만 명 정도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여행객 수가 살아나면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객이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여행 쪽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지금 여행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내 여행객 수 중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 이용객 수가 5,140만 명으로 점유율 6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비싼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에 조금 더 치중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TA 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중에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행과 항공 종목들 중에서 일단 뭐 탑픽 종목을 꼽기 전에 여행 그리고 항공 이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실까요? 여행사나 뭐 아니면 항공사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네.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로는 제주항공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수익도 맞아요. 괜찮게 잘 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제가 꼽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대한항공은 뚜렷한 주가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지금 기사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저비용 국내 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제주항공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제주항공 다음으로 차선호주로 제가 한번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주항공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셔서 저희가 지금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다면 이을 만한 후속주 오늘은 LCC 항공사를 꼽아주실 것 같은데 어떤 항공사일까요? 오늘은 제주항공 다음으로 차선호주로 제가 진에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진에어는 올해 6월 달에 대한항공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고요.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다라는 점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후에 합병을 했을 때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 통합 브랜드도 출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요. 하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재무 악화인데요.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재무가 굉장히 안 좋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었고요. 다행히도 지난 10월 달에 영구채를 약 62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본 잠식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일부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다른 타 LCC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은데요.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보다 먼저 정상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동남아 이후에 일본 노선도 하늘길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객 수도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중국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면 중국 하늘길도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진에어를 바라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지금 1,300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 CPI 발표 이후에 여기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가 이제 끝났다라고 측면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업황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12월 달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단기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1차 매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2차 매수하면서 매집을 하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는 17,000원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항공사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주항공에 이어서 오늘은 진에어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LCC 중에서 가장 빠른 손익 분기점이 기대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환율의 하락 영향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2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17,000원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의류 패션 관련 뉴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지난 2021년 겨울에 가장 많은 디지털 광고비를 투자한 업종이 바로 패션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1위는 패션이고 두 번째는 여행이고 3위는 피부 미용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류나 그리고 여행 그리고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맥락에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만간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면서 피부 미용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루트로닉과 파마 리서치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의류 패션 관련 종목들도 한번 방송에서 한세 실업과 영업무역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주가 흐름은 뚜렷한 상승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의류 패션 쪽은 관심을 가지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의류 OEM 업체인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와 MLB 브랜드를 소유한 F&F가 있고, 그리고 국내 백화점 3대 업체인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겨울이 조금 날씨가 따뜻했어가지고 아우터의 필요성, 뭐 패딩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지 못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막 추워지면서 맞습니다. 이런 의류 패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패딩이나 아우터 집었다 하면 뭐 몇십만 원에서 요즘 막 몇백까지 하는 것도 너무 있더라고요. 비쌉니다. 네. 그거 보면서 많이 남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의류 패션 쪽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백화점 관련 종목에서 신세계 한번 가지고 네, 왔고요. 맞아요. 신세계가 롯데백화점보다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단일 점포당 매출 금액이 굉장히 신세계가 높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롯데백화점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다음으로 차선 호주로 롯데쇼핑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롯데쇼핑은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 그리고 전자제품 전문점이랑 영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출 규모만 따지면은 백화점 32개 점포 그리고 아울렛 2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백화점 쪽은 VIP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백화점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롯데백화점 잠실점 같은 경우는 국내 두 번째로 2조 클럽에 포함되어 있고요. 국내 첫 번째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신세계 강남점이 매출 2조 클럽에 가장 먼저 포함됐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4조 133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했고, 그리고 2019년 대비로는 8.9% 하락했지만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8%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71.3%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바로 백화점 사업부가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할인점과 슈퍼 부분도 구조 조정으로 판관비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서 영업 적자도 많이 줄였다라는 점에서 롯데쇼핑이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12월 달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상승폭이 컸지만 여전히 업사이드 여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차 매수 가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97,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조금 덧붙이자면 어제 저희가 백화점 관련주 중에서 신세계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신세계 강남을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신세계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 매출이 큰 게 롯데백화점 잠실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장중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워낙 바쁘시고 또 모시기 귀한 분이셔서 장중 무료 방송이 정말 잘 없다고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네, 오늘 장중 무료 방송 마지막 날이고요. 네. 그리고 아침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뉴스와 재료를 통해서 재료 매매를 한번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또 관련해서 꼼꼼하게 한번 시장 또 분석을 해보고 뉴스 재료 매매 어떤 종목이 좋을지도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보이는 뉴스 MBN 골드 백인엽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 유튜브에 백인엽이라고 검색하셔서 장중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